하고 돈가스 일식에서도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배달의 울트라콜 들어가면은 족발버섯 누르면은 엄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위에 상이 1위부터 5개 안에 못 들어가면 사람들이 내려서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인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1인분 안에만 들어가도 노출도가 다르고 경쟁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매출이 올라와요. 그래서 요새는 이 1인분 카테고리의 싸움이 되게 심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어떤 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만약에 피자야. 피자를 팔고 있는데 피자 카테고리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피자 경쟁이 너무 심해서 피자에서 주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패스트푸드 카테고리 들어가려면 파스타가 있어야 돼요. 그 파스타를 가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패스트푸드가 매출이 훨씬 많이 나와요. 피자가 아니라. 그리고 야식에 들어가요. 야식 카테고리. 야식 카테고리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2시부터 6시까지 영업시간이 있으면 야식이에요. 업종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잠깐 영업시간을 늘려요. 12시로. 그 다음 신청을 해. 들어가. 그 다음 영업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1인분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인분 카테고리는 오픈 리스트는 88,000원이 받는 게 아니라 건당 14.4%의 수수료를 받네요. 그러니까 울트라콜은 88,000원에 선발제 수수료 3.3%가 있는데 오픈 리스트는 고정비 88,000원이었고 그냥 건당 수수료가 13.4%로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당으로 나가니까 여러 카테고리를 들어가도 손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야식도 들어가고 피자인데 야식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까 돈가스 회 1식인데 1식이 제일 위에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가스 메뉴 하나 넣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 그럼 돼. 그리고 노출하겠다. 최대한 노출하는 거예요. 노출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회 파는데 커피를 넣어. 그래서 커피를 대표면에 넣은 다음에 커피에 들어가. 횟집에 막 올라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참. 그거를 지금 안 해줬기 때문에 노출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맛은 일단 뒷전이고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울트라콜에서만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울트라콜에서 그러면 시키려는 게 많잖아요. 그럼 들어본 데 시켜, 들어본 데. 많이 들어본 데. 피자 이런 데 시키지. 변두리에 이런 데는 입소문이 안 되니까 시키지가 않아요. 요즘 그 싸움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좀 중요하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촌 1호점, 오피자 신촌 1호점을 배달에 세팅을 해드린 건데 이게 울트라콜이죠. 울트라콜에 제가 지금 한 개밖에 깃발을 안 꽂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화여자대학교에 꽂혀졌어요. 이화여대. 여기는 2대에 꽂은 이유가 2대 단체 매출이 이렇게 잘 들어와요. 여기 하나를 딱 꽂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픈 리스트에 피자랑 야식이랑 양식을 넣었어요. 양식.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이 더 많이 들어요. 야식이랑 양식을. 이런 식의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픈 리스트 하는 것도 셀프 서비스로 돼요? 셀프 서비스로 신청이 돼요. 셀프 서비스로 신청이 되는데 이제 이 짓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민에서도 조금 이제 물어봐요. 사장님한테. 그때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그래서 배달만 한 달씩 한 1,700 정도 나와요. 배달료가. 홀에서 한 2,000 정도 나오고 한 3,700, 지금 한 4,000 정도 팔고 있어요. 근데 오픈리스트 매출이 훨씬 높죠. 주문 금액이. 네. 울트라콜보다 훨씬 높잖아요. 여기에 88,000원을 계속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노출수라고 있어요. 노출수는 오픈리스트랑 깃발을 통해서 이 3번 내에 고객한테 노출되는 수예요. 일단 이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일단. 그리고 나서 클릭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이 피자를 먹을 거야. 그래서 클릭까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신청 이름까지 클릭을 해봐. 이게 클릭수예요. 그러면은 이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클릭수 대비 주문수. 클릭은 했는데 주문은 안 하고 나간다. 그러면 이제 다 잡은 물고기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문수로 가는지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에요. 배달 팁이 되게 높을 수도 있고요. 이 가격대 매출이 이 가격대 메뉴가 안 좋을 수 있고요. 세트 메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를 다 하나하나 잡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냐면은 주문수 97, 2 나누기 클릭수 74, 9, 2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12.9%죠. 그럼 100명 중에 13명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13%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거의 5에서 7% 아니면 5% 미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1%, 1%씩 오르잖아요. 그럼 매출이 400씩 돼요, 정확히. 제가 해보니까. 여기 한 달에 500 팔면 됐어, 500. 한 달에 500 팔았어요. 500 팔아서 점주님이 저한테 팔려달라고 했어요. 나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지금 한 4천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클릭수랑 주문수를 계속 올려야 돼요.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코 3개 꽂은 거에서 점점 이렇게 컨트롤을 했고, 지금은 정장 쓰시면 좀 해피하게 하고 계세요. 그 점주님이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신촌 1호점에 내가 고객이 내고 싶은 객단가가 있어요. 객단가.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주문 금액 있잖아요. 1788372. 그쵸? 이해돼요 혹시? 네. 이해돼요? 이거 나누기, 이 주문 금액 나누기 주문수예요. 나누기 주문수. 그러면은 한 번 시킬 때 18,000원에 지불 용의가 있는 거예요. 18,000원. 이 배달비 빼고요. 배달 빼고. 그냥 이 매장의 메뉴랑 그런 구성에 내가 18,000원까지 낼 용의가 있어. 그러면 18,000원 내에서 굉장히 세트나 모든 게 잘 나와요. 18,000원 대비한 다른 가게들보다 18,000원에 필살기가 있어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는 일단 18,000원을 설정을 했고 경쟁사 분석하고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다 보고 피자 쪽에 또 와서 뭐가 잘 나가는지 보고 1위부터 5위까지 본 다음에 얘네 인기 메뉴 보고 인기 메뉴 중에서 뭐 3만원, 2만원이면 거기 추려가지고 걔네 메뉴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필살기를 쓸까를 고민해서 대표 메뉴에 넣으면은 이 매출이 안정스러워. 이렇게 가야 돼요. 흐름이. 그냥 내가 3만원 팔고 싶어. 3만원 메뉴는 뭘까? 이렇게 가면 돼요.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네요. 네, 과학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내가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500부터 기준으로 제가 그러니까 500이랑 1.5km에서 어디 깃발을 꽂고 그런 것도 알려드렸어요. 깃발 꽂는 건 저렇게 어디 들어오는지 보고 오픈리스트 활용할 때 1인분 카테고리 꼭 들어가고 1인분 내에서도 우리 업종이 아닌 데서 더 잘 들어올 수 있어요. 피자는 오히려 패스트푸드에서 더 많이 들어가요. 패스트푸드는 햄버거라서 경쟁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거기 피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출하면서 신기하니까 치킨 먹어보는 거야. 그리고 야식으로 항상 내가 먹는 게 뭐 족발이나 이런 거였는데 피자가 있네라고 한 번 더 주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노리시는 게 빨라요. 거기까지 가시면 베네미는 거의
졸업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아닌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색동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로드뷰라고 있어요. 로드뷰. 여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꽂아요. 그러면은 오색동이 어디 있을까? 저기 용역 골목에 앞쪽.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에서 신항천 옆에. 여기 아니. 나무 저 하나 약. 아 여기 네, 거기 있어요. 이 안쪽이구나. 아 그거 못 보겠다. 이 안쪽이구나. 네. 네 좋습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김밥 천국에 공실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 전에 뭐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봐요. 이 전에 뭐가 있었는지 타임리스.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동산의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말해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김밥이 망했는데 또 김밥이 들어오거든요. 김밥 들어오면 안 되는데 또 김밥이 들어와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옆에 왼쪽에 여기 날짜가 있어요. 날짜. 이걸 누른 다음에요. 여기 이제 과거 사진 비교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고 이렇게 하면 과거예요. 지금 과거. 그러면은 여기가 2010년 5월에는 김밥 천국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김밥 천국이네요. 2011년 10월에는 똑같고 2015년에는 바뀌었죠. 뭐지? 우렁마 만두집이었죠. 그렇죠? 2015년에는 그러면은 11년에서 15년 동안 한 5년 정도 김밥 천국하다가 만두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그럼 여기 김밥 쪽에 있는데? 아니다. 그냥 김밥 천국이었네. 식사장 했다고 들었어요. 잘 처음 봤어요. 그렇네. 김밥 천국. 이 알이 여기가 이비오스에. 네, 이리우스가 여기가 왕만두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16년도 김밥 여기는 김밥 자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는 15년 동안 김밥 자리가 되게 잘 되는 거고 여기 옆에 빽다방 한번 볼게요. 여기 빽다방은 2010년에는 순대국 설악산 집이었어요. 네. 그리고 2011년에는 순대국 설악산이었고 2015년에는 빽다방이 지금 된 거예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그 여기는 오히려 다방 자리가 많겠죠. 이렇게 이걸로 과거를 계속 비교해봐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근처도 뭐가 계속 바뀌었는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상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부동산에 안 물어봐도 이런 걸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계속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바빴던 거는 커피 망하면 또 커피 들어가고 망하고 또 커피가 들어가고 근데 전전에 내가 3천에서 5천 주고 들어갈 자리인데 이걸 검증을 안 해요. 이건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가슴은 좀 좁은지 알 것 같아. 네,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죠. 왜냐면 부동산은 아니 기계 그대로 받은. 받는 거 같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이 막 몇천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이거 이제 카카오맵 말고 이제 네이버 맵이 있어요. 네이버 맵. 네이버 맵은 어떤 게 좋냐면은 이걸 같이 써주셔야 돼요. 네. 연수점이잖아요. 대면 이 네이버는 어떤 게 좋냐면은 그 네이버 지도는 그 똑같은 뷰어 기능이 있어요. 이거 어디냐? 로드뷰요? 로드 뷰어.
거리표가 다음보다 더 최신화가 빨라요. 입선. 네. 그래서 저는 거리표 볼 때는 네이버로 봐요. 네. 그 기능 빼고는 다음 지도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다음 지도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현 지도 내 장소 검색이 있어요.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고 여기서 돈가스 쳐요. 돈가스. 그러면 여기 이 상권 내 돈가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몰려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몰려 있죠. 그러면 몰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권 분석할 때 여기가 왜 몰렸을까를 먼저 봐요. 네. 그러면은 이런데 몰려 있는데 들어가는 게 훨씬 실패 확률이 적어요. 상권 분석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르면 그냥 그쪽에서 돈가스가 알아보세요. 먹힌다는 얘기예요. 네? 그쪽에서 돈가스가 먹힌다는 얘기예요. 돈가스가 더 많은 이유를 찾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요. 배달 임대료가 없어서 배달 돈가스가 여기에 몰려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이 상권의 특성을. 그리고 항상 1군 브랜드를 먼저 봐요. 1군 브랜드. 뭐냐면은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스타벅스는 되게 똑똑한 기업인 게 한 달에 매출 1억이 안 나면 안 들어요. 그러면 스타벅스가 들어간 이유부터 저는 먼저 찾아요. 여기 왜 들어갔을까? 스타벅스랑 맥도날드 여기 있죠. 아까 여기 스버밴드 여기 있죠. 그리고 롯데리아 여기 있죠. 이 길목이 메인이거든요. 연수의 메인. 그럼 여기가 제일 비싸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비싸니까 조금 더 경쟁을 줄이려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상권.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상권 분석. 잘 나가는데, 그리고 잘 나가는데 점을 찍어보고 얘네가 여기 왜 들어갔을까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 권리금이랑 보증금이랑 월세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이면으로 들어가서 얘네랑 싸우면 힘드니까 조금 더 고객 동선이 더 많이 모이는 데로 가고요. 이런 데가 꼭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유동이 흘러버리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동이 흐르는 데는 진짜 1군 브랜드만 들어가요. 그러면 오히려 얘를 피해서 유동이 계속 그냥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500m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인 건 알았으니까 여기 그냥 500m에서 그냥 먹을 수 있는 데를 찾는 게 더 빨라요. 그런 데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런 식으로 좁혀서 들어가죠. 그리고 주점이나 이런 데는 술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항상 모여 있어요. 네. 주점 하니까 여기 이렇게 모여 있죠. 여기가 되게 먹자 거리거든요. 여기 먹자.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안 가봐도 그냥 지도가 눈에 보여요.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술골목이 있고 술골목은 여기에 아파트 사람들이 주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여요. 그냥 안 봐도 그냥 권리금이랑 보증금도 대충 보여요. 여기는 한 400 정도 할 거예요. 여기는 150. 그러니까 척척 다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오면 신기해. 뭐 어떻게 여기에서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한 두세 군데 들어가서 여기 상권 특징 보고 그럼 상권부터 끝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그리고 점포를 구할 때는요. 점포를 구할 때는 그냥 이거는 그냥 팁이에요. 질문. 양지가 좋을까요? 음지가 좋을까요? 양지가 막 햇빛이 들어. 내 매장이 여기 있어. 여기 막 햇빛이 들어.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 그러면 여기를 상대적으로 여기가 나요? 양지가 나요? 음지가 나요? 양지. 음지. 음지가 좀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햇빛이 들어오면은 불을 켜놔도 영업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게 첫 번째고요. 언덕 위가 좋을까요? 언덕 밑이 좋을까요? 언덕 위. 일단 틀려요. 언덕 위. 언덕 밑입니다. 유동은 항상 위에서 밑으로 올려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걸 보면은 왁싱샵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찾아가는 곳은 언덕이고, 그러니까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대적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매장을 다니다 보면은 야 여기는 왜 안 들어갔을까? 라는 데가 있어요. 야 여기는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한데? 라는 데를 이제 그런 데가 있으면 저는 뒤로 이렇게 가봐요. 뒤로 가보면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도시가스와 LPG의 차이는 하늘에 한 40만 원. 그래서 LPG는 저는 LPG는 저는 안 들어가요. 도시가스로 가요.
그 도시 그 관리를 끌어오는 게 여기 몇 미터 안 하는데 200에서 250 마일거든요. 넣는 게. 되게 많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뭔가 하자를 한번 봐야 된다. 그리고 급배속 꼭 보셔야 돼요. 급배속가 어떤 거냐면은 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이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뭐 그릇가게 그거는 바닥 다 뜯어내고 그 공사해야 돼. 그게 명백이야.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전기 용량은 한 15kW는 들어가야 돼요. 15kW. 그 미치면은 좀 증설해야 돼서 좀 어렵고요. 그 정도 외워보시면 되고 2층에서 하는 곳 있잖아요. 2층. 1층은 2층에 비해서 2층은 1층에 비해서 2.5배에서 3배가 더 힘들어요. 2층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층에 들어가려면은 특수한 건 들어가도 돼요. 팥빙수 같은 거. 설빙이 2층에 있잖아요. 네. 그 이유는 팥빙수는 먹으러 찾아가는 곳이야. 근데 음식점 같은 거 웬만한 음식점은 2층 들어가면 안 돼요. 올라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설빙은 2층에 30평으로 가는 거예요. 임대료가 낮으니까. 대신 오래 머물기 때문에 먹으러 오기 때문에 30평에 들어가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꼭대기층은 독서실로 많이 쓰기 때문에 독서실의 타겟 고객은 그냥 건물주예요. 건물주는 건물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주 하나 들어서 독서실 오픈하면 줄줄이 오픈이 돼요. 좀 들어왔나? 네. 보시면 되고 아무튼 상권 분석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상권이 왜 안 될지 하나 지도해보고 보면 돼요. 아 누구를 잡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상권의 특수성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상권 특수성이 어떤 거냐면은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는 주말 매출이 거의 없어요. 평일 매출이 끝이에요. 그 아파트 그 동네 내에서 거의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근데 주말 매출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요. 딱 특수성이. 그게 언제일까요? 벚꽃축제랑 벚꽃축제. 그때만 이게 많아요. 여기 상권도 되게 어려운 상권이에요, 실은. 왜냐면 이 여기는 특수상권이잖아요. 관광상권이잖아요. 그럼 코로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해요. 그리고 이 상권 내에서 아파트나 이런 게 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을 멀리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권이에요. 이런 특수 상권은 조금 어려운데 또 여기에 또 특화되면 굉장히 좋은 상권이겠죠. 그래서 좋은 상권은 제가 볼 때 좋은 상권은 아파트 3분의 1, 오피스 3분의 1, 주택 3분의 1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아파트에서 계속 꾸준하게 주말 매출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오피스에서 이제 저녁 매출이 잘 나와. 1인 가구들이 배달시켜 먹으니까. 그리고 주택에서 그렇게 잘 나오고요. 오피스 상권에서는 단체 매출이 잘 나와요. 근데 이게 3분의 3분의 1, 3분의 1 짝짝짝 잘 되는 상권이 좀 좋은 상권이에요.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서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양 발산 거기는 항상 잘 되고 그리고 신월도 괜찮고 그리고 나고도 괜찮고 그러니까 잘 되는 데가 딱 있어요. 인천도 딱 있거든요. 송도, 9월, 부평 송도 9월, 부평 청라 괜찮아요. 청라가 상반세대로 딱 항아리 상권이거든요. 항아리 상권이 어떤 거냐면 인구 유입이 없이 그 안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래서 인천은 항상 들어갈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를 먼저 선점해야 될 것이 딱 있어. 거기에 걸리고 제일 높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구가 많으면 좋아요. 확실히 인구가 확실히. 상권 분석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보통 상권이 좋다고 해서 가면은 굉장히 가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청라가 좋다고 했는데 네. 청라에서 살아남은 거는 체인점밖에 없어요. 청라가 왜?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거기는 제가 좀 거기 오랫동안 있어봐가지고 청라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돈이 좀 있어야지 되는 상권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디어로 들어가면 거의 살아남기 힘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괜찮게 하는 집들도 잘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유명한 데로 대부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체인점이 더 잘 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저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약간 신도시일수록 사람들이 체인점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제가 그 곳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비율, 세대수, 그 청라 많은 세대수. 아, 이거를 조금만 보여드릴까? 괜찮아요? 네. 아, 네, 뒷강의가 다 밀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가 오색동 있는 곳 하나랑 신포동 하나랑 청라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네네. 이거 이해됐고. 네, 그래서 저 앞에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매장 운영은 누가 와도 매장이 실제로 한눈에 딱 근무할 수 있어야 된다. 미래 운영은 사람들을 근무하면 모두 적어놓아야지 근무자 혼동이 없다. 그리고 원가 관리는 매장 제품에 대한 원가를 알아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 8천만 원을 꼭 알아야 된다. 매장 마케팅은 8천만 원. 세일 기억하시고 1년 계획 먼저 짜세요. 매년. 그 안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슈가. 경쟁사 분석은 우리 눈에 누가 먼저 잘 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상권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거 손익 관리 해야 되는데 손익 관리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익 관리 진짜 해야 되는데 다음 편에 한 번 더 있지 않아요? 저거 없어요 우리 이제 같이 없어요?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배터리가 오늘 보고 8% 남았으니까 네. 자, 주소 검색. 오색팀 주소 불러주시겠어요? 연수구 먼 연수 먼 공룡 원 우 금 금로 네 188번지 번길 12 12. 자, 여기가 연수구예요. 배우지 분석에서 이거는 제가 윤으로 쓰는 거예요. 네. 말차 네, 말차. 반경 500m로 봤을 때는 세대 수가 6,100세대예요. 아파트가 3,000세대, 오피스텔 1,000세대, 단독주택 1,500세대. 구성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연수도 괜찮은데요. 딱 비율은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1.5kg로 볼게요. 2kg로 볼게요. 보시면 배우 세대가 6만 세대잖아요. 굉장히 좋은 세대예요. 만 세대당 1,000만 원 나올 수 있어야 돼요. 6만 세대면 솔직히 6천만 원 나와야 돼요. 한 달. 그래서 연수를 반으로 쪼개져요. 원래 3만 세대씩. 3만 세대의 경우에 많이 준 거예요. 여기서 아파트는 4만 세대, 오피스텔 2천 세대, 단독주택 16,000세대. 단체주는 거의 없어요. 여기. 거의 없고요. 아파트 세대랑 단독주택인데 아파트가 더 높아요. 그럼 여기는 아파트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뭘 먹는지 올인을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 16,000세대 있긴 한데 이 16,000세대는 배달 매출로 한 1,600만 원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아파트 세대로 한 3, 4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봅니다. 교토는 만세대당 700만 원 매출 봅니다. 피자를 피자는 한 만세대당 1,000만 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정도는 나와야지 잘하고 계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수구가 딴 데에 비해서 좀 더 월세가 높아요. 인천에 상대적으로 비해서. 네. 그만큼 매력이 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구수는 30대 남성이랑
40대가 좀 많고 20대도 괜찮은 편이에요. 네. 그냥 20, 40대, 50대가 좀 골고루 있어요. 20대에서 40대가 골고루 있는 편이에요. 이게 지방 갈수록 극단적이거든요. 20대가 거의 없어요. 4, 50대.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단독주택이에요. 여기가. 네. 그럼 여기에서 배달을 좀 승부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네, 여기 보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금토일 매출이나 그쪽으로 배달을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홀을 좀 승부를 보셔야 돼요. 홀을. 지금 배달을 봤을 때는 좀 잡히지 않고 좀 어려울 것 같고 홀로만 승부 보기에는 지금 좀 힘들고요. 배달을 좀 잡아서 여기 매출 좀 어떻게든 좀 하고 홀은 계속 프로모션 하면서 여기 사람을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관공서부터 좀 어떻게 잡으세요. 관공서부터. 제가 관공서 잡는데 했던 거는 저기 뭐지? 신면허 나오잖아요. 그냥 한 번씩 갖다 줬어요. 병원, 관공서, 학교 이런데 그냥 신면허 나올 때마다 격리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한 번씩 줘요. 그냥 우리 신면허 나왔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한국은 동방예의 지옥이라 꼭 시켜요. 꼭 진짜 꼭 시켜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고마워서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게 조금 모으면 이게 단체 매출이에요. 근데 단체 매출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킨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시킨 사람한테. 왜냐면은 법인카드를 쓰기 때문에 법인카드 내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긁어요. 근데 누가 배달을 시키냐면은 막내들이 시켜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구 주임 이거 좀 시켜봐. 얘기 나와요. 그러면은 그 시킨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대면 그 시킨 사람한테 혜택을 있어요. 그래서 그 시킨 사람한테 쿠폰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뭐 꼬치를 좀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꼬치 받고 싶어서 계속 시켜요. 요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단체 주문을 한 사람한테 스타벅스 쿠폰을 줬어요.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퇴사할 때도 줘요. 연락처를. 그럼 그 퇴사는 꼭 시키는 거예요. 단체 매출. 단체 매출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좀 매장 힘드지가 않아요. 단체 매출로 어느 정도 임대료를 좀 일해야 돼요. 여기는 그건 좀 어렵다. 그건 좀 어렵지만 어렵고 아파트랑 단독주택에서 승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청남. 청남은 동구랑 서구가 있어요. 동구 서구. 여기는 좀 신도시라서 신도시의 특징이 저기 기존 세력들을 좀 이기기 힘들어요. 옛날부터 잡혀왔던 그게 있거든요. 터줏대감 잡기가 힘들고 굉장히 그냥 신규로 이렇게 좀 확 뜨는 브랜드 이런 데가 좀 살아남는 브랜드긴 한데 여기가 왜 상권이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키로로 봤을 때 벌써 45,000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일단 굉장히 많이 받쳐줘요. 여기도 전형적인 배대 상황인 거예요. 33,000세대. 오피스텔 생각보다 적고. 근데 이게 어디 가면 좀 상암동을 보세요. 상암동이 이게 되게 잘 잡혀 있는 상권인데 이렇게가 상암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이랑 아파트 비율이 아파트가 좀 높긴 한데 이게 좀 고르게 돼 있어요. 8,800이잖아요. 아까는 1,000만 됐잖아요. 단체 매출이 항상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철길이 있잖아요. 여기 넘어가려면 배달비를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요 안에서밖에 매출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3만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럼 매출이 3천에서 4천이 한계예요. 맥시멈이. 근데 문제는 상암동은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4, 500이요. 그러니까 점주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3천인데 여기로 넘어가자니 체력성이 안 맞고 포기하자니 괜찮고. 약간 이게 청라도 네? 청라도 4, 500 정도.
네, 청라도 보여요. 청라도. 그래서 네. 고민하시더라고요. 서울 갈지 아니면 청라에서 계속 갈지를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홍대 가서 할까 봐 그렇게 홍대. 같은 상권에 같은 가격이면은 네. 뭐 망원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서울망원. 네. 서울망원도 네, 괜찮은데. 뭐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대형 푸차들 데리고 와서 좀 대형적으로 하면은 크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청라지구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청라지구가 기회의 땅인데 좀 네. 어렵긴 해요. 거기는 좀 잘하시는 분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 신포동 한번 봐드릴게요. 어려우세요? 자, 여기가 중구청. 이렇게 대전 중구청. 이거는 왜 있는지. 이 안이 그쵸 왜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자 그냥 여기 지금 650이니까 1.5kg 관광권이랑 확실히 틀리네. 1.5로 가도 27,000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힘든 거 그래요. 일단 수요와 공급에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청라 똑같이 그러는데 4만 세대요. 아까 연수 6만이죠. 27,000원이에요. 주말에는 많이. 그쵸. 주말에 오는 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근데 주말에 오는 사람을 잡으려면 타겟이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막 흐르는 유동 고객들을 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상권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여기만의 뭔가가 있으면 잡기 쉽겠죠. 항상 모든 게 위기는 없어요. 그 안에서 뭔가 잡아내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근데 네. 저희는 주말은 그건 특색으로 가야 되는데 네. 만약 이런 상권에서 네. 주중에 있는 네.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을 대부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상가 사람들을 잡거나 아니면은 평일에도 여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죠. 네. 저희가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네. 여기 살다가 외부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그래서 여기 주민은 보여요. 인구 비율을 보여드릴게요. 인구 비율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이 인구를 보시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네. 여기도 낮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60대 이상이 다른 데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많은 게 50대, 그 다음이 40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고객을 잡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냥 평일 유리하고요. 주말에는 물특정 다수로 오잖아요. 그 데이터는 없어요. 그 데이터는 없는데 그 연령이 제가 볼 때 너무 다양할 것 같아요. 가족 단위도 있을 거고 2인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타깃 고객으로 좀 명확히 들어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주말 고객들은 지금 그 SK나 그런 데 보면은 여기가 층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SK? SK. 그 사장님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예. 여기서 수업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네. 네,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고 오세요. 네. 그 나이가 같고요. 그 네이버 광고라고 있어요. 네이버 광고. 여기 가입 다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도구 들어가신 다음에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키워드 도구. 검색 광고, 도구, 키워드 도구.
가시면 여기 키워드라고 있어요. 키워드. 여기에 저는 어떤 걸 검색을 해보냐면 일단 종목을 보니까 종목. 뭐냐면은 돈가스를 적어도 돈가스. 해서 조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이버에 사람들이 돈가스를 누가 치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돈가스라고 치는 사람이 있고 돈가스라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돈가스가 13,000에서 13,000이고 뭐가 15만 원이 바뀌잖아요. 그럼 돈가스로 걸어야 될까요? 돈가스로 걸어야 될까요? 가스요. 그렇죠.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돈가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보쌈을 연관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돈가스의 경쟁사는 보쌈.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전혀 다른 건데. 그리고 메뉴는 치즈 돈가스가 나와요. 함박 스테이크도 나오네요. 함박 스테이크.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파스타 만들기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돈가스는 함박이랑 파스타랑 뭔가 연관성이 있는 메뉴의 연관성. 그러니까 다양하게 갈 거면 이렇게 엮어야 되고 돈가스를 갖고 돈가스에서 깊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생선가스가 있고 함박 스테이크가 항상 같이 있네요. 함박 스테이크. 뭔가 둘을 엮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메뉴에 있긴 있어요. 이게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세트로 먹고 네. 네, 수고하세요. 돈가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검색하는 월의 검색량이에요. 이런 돈가스 같이 잡힌 메뉴들은 거의 꾸준해요. 꾸준해요. 네, 이게 꾸준해요. 항상 꾸준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9월이랑 2월이 좀 낮죠. 네, 6, 7, 8 넣고 10, 11, 10월에 뚝 떨어지네요. 약간 3월부터 8월까지가 성수기인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몇 세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몇 세? 10대, 20대? 한 3, 한 30대? 40대. 30대? 자, 그것도 나옵니다. 30에서 39세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특히 남자. 특히 남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0에서 49세. 그 다음에 20에서 20세. 30에서 39세 남자를 잡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남자를 잡을 거면 푸짐하고 싸고 많이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20대를 잡을 거면은 다르게 픽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통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커피. 아 그거 보여드릴게요. 드리커. 아 핸드드립이요? 핸드드립. 핸드드립 커피는 영광 검색이 드립백 커피, 드립커피, 커피형 커피 머신기, 카페 창업학원, 캡슐 커피 머신 이렇게 있네요. 핸드드립은 드립백 커피를 패키지화하는 게 필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핸드드립 카페를 눌러보면은 12월에서 1월이 훅 있고요. 이때부터는 내리막인 것 같아요. 네, 이때가 좀 바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돈가스보다도 여기가 더 높죠. 네. 30에서 39, 40에서 49. 근데 30에서 39 남성이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는 40에서 49세 여성이에요. 오히려. 저는 40에서 49세 여성이나 30에서 39세 여성을 잘 공략하면 남자들은 따라올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유출을 합니다. 저는 이걸로 한쪽도 봐요. 한쪽. 예를 들면은 여러분한테 시간 지났는데 5분만 더 할게요. 네. 여러분한테 만약에 선크림이 있어요. 선크림. 그럼 선크림을 언제 팔 거예요? 몇 월에 팔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선크림 100개를 받았어. 근데 이거를 돈가스 시키면 하나씩 껴줄 거야. 그럼 몇 월에 하는 게 좋을까요? 몇 월에 어떤 전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뭐 네. 7월 달이나 7월? 네. 하면 좋은데 오히려 겨울에 주면서 해외여행 가는 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월? 1월? 1월? 12월? 10월? 7월 달. 7월? 저도 여름. 여름? 아, 저도 틀렸어요. 아니, 맞고 틀린 거 있어요. 5월? 뒤에 사장님 혹시 네. 안 들으셨으니까 자, 선크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선크림 있고 선크림 있어요.
근데 선크림은 검색량이 낮죠. 선크림으로 바꿔요. 오해죠? 네. 그리고 톤업 선크림을 가장 톤업 선크림을 가장 좋아해요. 네. 자외선 차단보다 톤업을 하는 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럼 선크림 장사하면은 톤업으로 뭘 많이 넣는 게 더 좋겠죠? 자, 3월달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5월 이후로 꺾이죠. 그러면은 진짜 고수는요, 상업도 준비하는 거예요. 4월, 5월에 1+1 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남자 검색량이 제일 많네요. 34, 30세. 그 다음에 40, 40세. 근데 이게 조금 함정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검색 많이 안 해요. 네, 인스타도 해요. 네. 그거 조금 넣더라도 그래도 네이버 검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네, 큰 틀은 보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배터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저는 좀 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는 브랜드 많이 보거든요. 브랜드. 예를 들면 내가 프랜차이즈 이 브랜드를 할 거야. 그럼 그 브랜드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그래프는요, 양수양보다 폐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곳으로 사야 돼요. 이게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저점에서 저점. 그러니까 저한테 점주님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나 이번에 연한식당 할 거야. 연한식당 갑니다. 되시죠? 어때? 감독님 거기 지금 다 양수양보다 폐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검색을 해요. 나중에 이걸로 그 각자 매장 한번 검색해보세요. 오색동안 검색해보시고, 디디브로스 검색해보시고, 홈카페 검색해보세요. 그럼 여기 누가 검색하고, 몇 세가 하고, 몇 월에 검색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은 왜 그러는지를 분석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고객이. 왜 고객이 올까? 왜 소비자는 우리 가게에 올까? 이거를 고민하시면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기 바랍니다.